자, 오늘은 현대차의 그 차트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걸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동영상 촬영이 날라가서 다시 혼자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금 혼자서 심심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보이시는 거는 현대차 제가 분석을 끝내놓은 차트예요. 차트고 지금 크게 보시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 파란색 박스권이 보이실 거예요. 이 현대차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는 이 기간의 이제 차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2012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보이시는 이 노란색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현대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주 강한 상승을 보이고 2012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오고 그 뒤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유동성 공급, 현금이 많이 풀렸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여기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추가로 이제 상승이 또 나오죠. 여기서 이제 수소차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이 계속 나왔다가 이제 고점이 거의 29만 원까지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갔었다가 이제 바로 꼬리 달고 내려온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가격은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이 여기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다시 29만 원까지 찍고 24만 원 밑으로 다시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24만 원이 깨지면서 다시 상승 넘어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아, 이게 고점이었구나. 24만 원이 고점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이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이 여기 보이시는 중요한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지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이걸 뚫리면 안 된다. 제가 블로그에도 썼거든요. 이게 뚫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20만 원도 역시 뚫렸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저점이 어디냐?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 주에 이렇게 2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면 다시 20만 원을 뚫고 20만 원을 뚫으면 다시 그 다음 고점인 24만 원을 이렇게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상황.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좀 안 좋아, 그럴 경우에는 다음 저점인 16만 5천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지지선이 거의 없어요, 이 사이에. 그래서 예상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20만 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을 넘어가야 다시 24만 원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20만 원을 넘기 힘들다 그러면 다음 저점인 16만 5천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만 5천원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이제 시장 환경을 많이 따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적인 펀드멘탈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장 힘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와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 주식의 고점은 24만원이에요. 29만원은 아닌 것 같고 24만원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단기적으로 20만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20만원을 넘지 못하면 다음 저점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려가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내려가는 거는 계속 흘러내려요. 근데 차라리 내려갈 거면 확실하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16만 5천원까지 딱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딱 강하게 받고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여기서 계속 기는 게 더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20만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고점은, 이익 실현할 고점은 24만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16만 5천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만 5천원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더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16만 5천원에서 조금씩 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1차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13만 3천원이에요. 13만 3천원이 그 다음에 2차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3차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하면 지금 현재 투자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20만원을 넘어가야 한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다시 24만원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뭐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24만원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만원이 뚫릴 경우에, 만약에 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릴 경우에 다음 저점은 16만 5천원부터 시작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매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차, 그 다음에 13만 3천원에서 2차, 그리고 10만원에서 3차 이렇게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부터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면 2차, 3차까지 빠졌을 때 총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배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조금, 2차에 좀 더 많이, 3차에서 좀 더 많이. 그래서 하락을 할 경우에도 현금이 쓰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평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근데 이제 하락이 나와서 위험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신용을 이미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20만원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20만원이 넘어가서 24만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장기로 보시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20만 넘어가고 24만원에서 이익 실현,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할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락했을 경우에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추가 매수 하더라도. 그러니까 1차에서 다 쏴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6만 5천원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13만 3천원에서 2차 매수,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3차 매수.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략은 그렇게 짜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인다 라는 거고, 제가 볼 때 그 수소차는 당장에 어떤 당장에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톡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코로나 하락,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뭐 수소차, 뭐 전기차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간 거. 이건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왜 이런 파란색 상승, 강한 상승과 그 다음에 노란색 강한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이 회사를 완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봤냐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경쟁 상태죠. 도요타. 물론 뭐 도요타는 현대차를 경쟁이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둘이가 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고가 브랜드는 아니고 중저가 브랜드로 미국 시장이나 캐나다 시장에서 이제 싸움을 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요타 주식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하락이 시작되죠. 여기서는 좀 이제 행보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강한 상승을 보일 때, 그러니까 강한 매출을 보이는 이 시점에 도요타는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단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현대차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 그러니까 달러 환율. 이게 이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 구간을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기가 왔었던, 미국 금융위기가 왔었던 시점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환율이 얼마까지 갔냐면 지금 1,500원 넘어갔잖아요. 여기가 그쵸, 거의 1,600원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차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 시점에 환율이 뭐하고 있냐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현대차가 강한 매출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축 통화인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움직임하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달러 가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서 현대차는
일단 뭐 임금이나 뭐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있죠. 아니면 뭐 중국에 있든지. 예,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겠지만 어쨌든 이 비용이 나가는 거는 달러가 아니고 원화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대차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원화 비용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임금을 주든 예, 부품을 뭐 수급을 하든 여기서 실제로 비용은 원화 비용이고 물건을 팔아서 받는 돈은 달러라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오는데 원화로 비용을 내죠.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8년부터 2009년 요 사이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요. 원화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원화는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비용은 원화로 나가는 비용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달러가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비용이 내려가는 이거를 뭘로 이제 매출로 연결을 시키냐면 비용이 줄어드는 것만큼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북미 쪽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할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프로모션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굉장히 높아. 원화는 굉장히 낮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뭐 20% 세일을 하겠다. 10% 세일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경쟁 회사인 토요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토요타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얘네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오르면 얘네도 가치가 오르니까 똑같이. 특히나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안전자산인 엔화는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할 수 없는 프로모션을 한국의 현대차는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차가 어떻게 된다고?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이렇게 시작해서 쭉 빠졌다가 급속도로 상승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사와 비교해봐도 경쟁사도 이 시점부터 뭐라고 그냥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가. 근데 그 기간에 달러는 어떻게 하고 있어? 급속도로 상승하는 구간하고 현대차가 매출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하고 일치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뭐야?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달러가 올라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달러로 뭔가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큰 수익을 이제 어떻게 할인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조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환율하고 현대차하고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달러가 그렇게 뭐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1280원이 넘어가는 1230원이 넘어가서 막 1300, 1400, 1500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투자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이 오잖아요. 쭉 하락이. 코로나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딱 하락이 나오는 게 환율을 보시면 여기 딱 안정권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뭐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활동을 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는 원래 기업의 원래 그 회사의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위기가 와서 달러가 강한 상승을 보일 때 이제 큰 상승을 보일 때는 현대차가 할인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의외로 강할 수도 있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자 다시 보자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요 가격에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위험이 와서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뭐 달러가 굉장히 뭐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팔라져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돌아서더라도 이 회사는 내려온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나왔던 이 상승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위기가 왔을 때도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떨어졌을 때도, 아, 그래, 이제 달러가 1200, 1300, 아, 그래? 위기가 왔는데 어떡하지가 아니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이 회사가 이 타이밍에서 왜 올랐는지,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니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할인을 할 수 있는 폭이 커지면서 경쟁사인 도요타나 뭐 이런 다른 회사에 비해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물건 그 판매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에는 뭐가 있다? 원인은 환율에 있다. 그리고 환율이 안정화되면 얘는 이렇게 하락을 보이더라. 하락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차나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현재로서는 24만 원이라는 가격이 일단은 고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익 실현할 가격으로는 24만 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 원. 짧은 시간 안에 20만 원을 지금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만약에 2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경우에 다음 저점은 16만 5천 원. 여기서부터 이제 추매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저점은 13만 3천 원. 그 다음에 마지막 저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10만 원. 그 정도 선일 것 같고, 이 정도 빠지고 나면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제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린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팔라져서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달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가 강하게 안전자산인 달러가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도 수출 기업인 현대차는 이렇게 하락이 나올지라도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지금 뭐 1200선 이게 아니고 1300선, 1400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할 수 있어? 할인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가파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도 굉장히 강한 회사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현대차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대차는 수소차에 대한 기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걸 뭐 당장에 이것 때문에 뭔가를 뭐 생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인프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우리나라만 돼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해외에도 이런 인프라도 조성이 돼야 되고 이제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좀 미래의 어떤 먹거리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당장에 이게 어떤 매출로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제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나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왜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었나 이 하락을 보이는 와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사인 도요타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었어요. 경쟁사가 맞다니까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아무래도 뭐 우리는 뭐 현대차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도요타 별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 북미에서나 미국에서는 도요타 인기는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도요타는 1억이라는 일본의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인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랑 반대로 움직이는 이렇게 하락,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예, 코로나 하락 때도 크게 안 빠졌어요, 얘는. 예, 좀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유동성으로 이제 상승. 일본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한번 날라간 게, 이거는 이제 전기차 뭐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뭐 전기차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보여줬잖아요. 예, 뭐 그게 정말 뭐 기술적으로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서 지금 현재는, 현대차는 여기서 이제 수소차 꺾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예, 도요타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요타하고 비교했고 결국은 현대차의 운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결정할 게 뭐다? 환율이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시장,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막 급격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흔들림, 그러니까 하락으로 내려갈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 다음에 상승으로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예, 요걸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가격들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지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될 수도 있다. 위기가 오더라도 수출 회사는 달러가 강세일수록 수익이 좋아진다.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어쩌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실 때도 너무, 예, 계속 계속 이렇게 사다 보면 총알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나눠서 중요한 가격마다 나눠서 이렇게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드린 얘기 중에서 뭐 맞는 얘기도 있고 뭐 틀린 얘기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결정하실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수렴하시고, 예,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의 전략을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자신만의 어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차 뭐 투자하시는 분들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기술적인 면은 또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뭐 거의 다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현대차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저 혼자 막 이거 떠들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예, 혼자서 올려봤는데, 예,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